네, 얼마 전 모 예능 방송 제작진이 제보받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나운서 출신 진행자 한모 씨가 개인 유료 스피치 강의 프로그램에서 이 방송 대본을 무단으로 유출해 사익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뭐야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 네. 저게 뭐야? 자, 본인이 출연한 방송이긴 하지만 제작진의 동의가 전혀 없이 본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 돈을 위해 방송 대본을 이용한 한모 씨. 이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아, 이거 그래요. 바쁘신 분 아니야? 뭐 이런 걸 다 물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자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관련 대본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이 그 저작권을 가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한모 씨가 어떠한 수업을 통해서 수업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본인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액수 상당액이 손해배상 액수로 참작되게 됩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모 씨. 네네. 형님. 아, 한무 씨, 뭐 바라보고 한무 씨라 그러면 어떡해. 그럼 이제 제작진이 지금 단체로 집단 소송을 낼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이제 고소장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예. 다음부터 방송하고 대본 뺏어. 일단 나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법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법을 잘 몰라서 생각지도 않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알쏭달쏭 법률 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번 특종, 당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19. 잘못 이체된 비코인 사용하면 뭐뭐? 어느 날 내 통장에 나도 모르는 거액이 입금됐다. 자, 그럼 두 기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딱 액수를 보고는 기분이 좋겠지만 이제 공포감이 바로 오는 거지. 경찰서 아니면 은행 갈까? 은행 가야지. 은행. 확실히 아는 거기 때문에 안 쓸 것이다. 그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잘못 썼다가 남의 돈 잘못 입금된 건데 써버리면 내가 물어내야 되잖아. 누군가 내 계좌로 잘못 이체한 돈이라 해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철컹철컹 그럼.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가상자산,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 비코인을 잘못 이체한 경우는 어떨까요? 가상지갑은 추적도 안 되잖아, 사실. 맞아. 어떻게 할 거야? 그 추적이 안 되는 돈이 들어오면 쓰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군요. 아니, 내 말은. 이분은 강한 의지가 있고요. 저는 아니, 그게 애매모호하다 아니라 했어요. 내가 내가 둥둥 떨려 있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네.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코인 199.999개가 이체된 것을 발견. 얼마야? 당시 시세로 무려 14억 8천만 원 상당의 거액이었는데요. 뭐야? 사실 이 비코인은 한 그리스인이 차고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비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배임죄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일까? 이거 아닐까?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들어보시죠. 우선 1심 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인 비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며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 어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절도로 들어갔네. 하지만 비코인이 가상자산이지만 재산인 만큼 이 A씨가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머. 자,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요. 피고인은 비코인을 잘못 송금한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코인을 보관하고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자, 가상자산 차고 송금 사건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배임죄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신임 관계에 기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알 수 없는 경위로 비코인을 이체받은 경우엔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잘못 이체된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또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 단 유의할 점은요, A씨가 형사처벌만 면한 겁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6위 공개합니다. 내가 넘어졌으니 책임져. 2019년 2월 울산, 박모 씨는 한 술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니 술집에서 화장실 문턱을 이렇게 높게 만들면 어떡해요?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박 씨. 이로 인해 박 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전체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 씨는 해당 점포가 술집이라는 점과 화장실의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된 점을 지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주와 보험회사, 건물주를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허. 자, 이런 경우 업주와 보험회사, 건물주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 보상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원래 가게에서 그냥 취객이 넘어져서 부상 당하면 다 보험 처리를 합니다. 상해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문턱이 잘못됐으니까 더 많이 내라의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교통사고 처리처럼 뭐 몇 대 몇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좀 저는 그냥 그 정도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같은 사례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점포를 관리하는 업주는 화장실과 통로 사이에 단차를 고려해 드나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오. 업주와 보험회사의 과실은 인정. 다만 건물주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처사는 과하다며 건물주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당시 재판부는요, 원고 또한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다. 원고 박 씨의 부주의 또한 인정, 업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을 40%만 인정해서요, 약 38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5위를 공개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합 건물. 이 집합 건물이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처럼 여러 가구 혹은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자, 이런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생활을 둘러싼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2015년에 서울의 한 아파트 가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가동 옥상 텃밭에서 채소들을 가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옥상은 아파트 주민 전체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은 뭐 우리 동 주민도 아니면서 뭔 참견이에요? 같은 아파트 내에 나동 주민 B 씨가 옥상은 아파트 주민 모두의 것이라며 A 씨에게 항의했고요. 이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선 옥상을 폐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A 씨의 채소들이 말라 죽자 A 씨는 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소송을 제기. 이 입주자 대표회의 측도 A 씨에게 텃밭을 철거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파트 옥상을 두고 공유물 인도 청구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채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공을 들여서 키운 아이들이 죽었으니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도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 권리는 이제 같은 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동 주민이 권리가 있나요? 옥상은 단지 전체 공용 부분인가 아니면 각 동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 부분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하하.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자, 1심에서는 옥상을 일부 공용 부분으로 판단,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공유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하지만 2심에선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나눠 부담하는 점, 그리고 통신사 중개기가 일부 동의 옥상에 설치되지만 모든 동의 주민들이 편익을 함께 누린다는 점을 근거로 옥상은 단지 전체의 공용 부분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야, 갈렸네. 자, 그렇다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동 옥상은 가동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으므로 옥상은 각 동 주민의 일부 공용 부분이다.
자, 그렇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다른 동주민들은 관리소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옥상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동 옥상은 아파트 주민 전체가 아닌 가동 주민들만의 공유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알쏭달쏭 푸이한 법률 상담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말로 한 약속 인정될까? 자, 이번 특종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실수, 이 구두 약속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이런 약속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허. 자, 그런데 다음에 만난 친구가 실제로 이 밥을 사지 않았다고 이 친구를 고소하진 않습니다. 저격을 고소를 하면은 전 무기징역입니다. 밥만 먹자는 술 한번 한국 먹자. 사람한테는 인사말이죠. 얼굴 좀 보자. 자, 그런데 이제 뭐 밥을 사겠다라는 약속은 안 지켰다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요. 요 약속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실 겁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복권 넉 장을 구매. 아이고. 한 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석 장은 B, C, D씨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는데요. 이에 기분이 좋았던 B씨는요. 야, 내가 복권도 선물 받고 기분 좋네 그냥. 내가 만약에 1등 당첨되면 말이야. A씨한테 내가 한 2억 줄게. 아,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B씨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 와, 이게 야, 꽁트 대본 아니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야, 어떡하냐. 당첨금 무려 약 14억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권에 당첨된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천만 원만 건넸습니다. 자, 그러자 A씨는요. 아니, 분명 나한테 2억 원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유. 자, 이런 경우에 이 B씨는 A씨에 대해서 당첨금 분배에 대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구두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자리에 증인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리고 거의 뭐 녹취 수준의 증언 능력, 증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술자리에서 했던 구두 약속을 굳이 다 지켜야 되는가? 아니, 8천만 원 줬으면 솔직히 No, 성의 줘야죠. 표시한 거 아니에요? 자, 과연 어땠을까요?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B씨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한 약속이라 해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연하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B씨가 약속한 2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억 2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섭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습적인 구두 약속으로 제작진에게 희망 고문을 한 범인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자, 익명을 요청한 제작진의 따끈따끈한 제보 함께 하시죠. 저희가 아이템을 다룰 때 정 기자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걸 해봤으면은 나 이걸 해봤다 무슨 방송에 무슨 회차에서 이거 했으니까 자료화면으로 써라 내가 돈 줄게 자기가 나온 방송 화면을 돈을 주고 사오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리고 우린 다 증인이고 우린 다 동의한 거잖아요. 완벽하죠? 정 기자님이 나왔던 출연하셨던 부분을 돈 주고 사서 방송을 했는데 그럼.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PD들도 있었고 작가들도 있었고 오 기자님, 한 기자님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지금 허비한 돈만 지금까지 뭐 자료화면 쓴 것만 해도 뭐 거의 1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죠? 내가?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증거를 가져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자료 화면을 썼는지 요것도 역시 법적으로 소송이 저희가 가능한 건지 이번에도 오늘의 데스크 양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바빴네.
구두 약속도 엄연한 구두 계약으로서 사인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 기자님께서 제작진 분들에게 영상 구입비 전액을 본인이 지불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했다면 그 영상 구입비 전액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법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좋습니다. 뭔가 나와요? 책임을 좀 아니, 지고 그게 아니라- 하려다가 말을 못하고 아니, 있어. 그게 아니라-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아, 예. 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이제 약속하겠습니다, 진짜. 뭘요? 영상을 뭐 사라, 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면 제가 진짜 보태겠습니다. 못해요? 예, 얼마나? 그건 저만의 비밀입니다. 그거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마법님 할머니 떡볶이님이라고요.